안녕하세요 여러분, 잘들 계신가요? 네, 오늘은 향이 좋은 허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허브는 푸른 풀이라는 라틴어 허바에서 유래되었어요. 향과 약초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또 알려진 허브류에는 약 140여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또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죠. 네, 허브의 유래를 보면 중국에서는 기원전 5000년 전부터 기록이 남아 있고요. 또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2800년 전부터, 또 바빌로니아에서는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학자 디오스큐리데스가 쓴 약학지에는 약 600여 종의 허브가 적혀 있고요. 히포크라테스가 쓴 저서에는 400여 종의 허브가 적혀 있을 정도로 그 연구가 깊었답니다. 중세에는 허브 정원을 만들어서 허브를 이용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었고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이용 가치가 높아지며 널리 이용하였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요리, 미용, 아트 등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고요. 또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이용 가치와 방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호주 이런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 또 가까운 일본도 21년 전부터 이 허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죠. 우리는 향이 나면 모두 허브라고 하는데요. 허브는 향이 나면서 그 기능들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먹을 수 있는 채소류들을 말해요.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라벤더, 로즈마리, 바질, 타임, 민트류 뿐만이 아니라 마조람, 딜, 펜넬, 터머릭 등 이름도 생경한 허브류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요리에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에서 허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나리나 쑥, 생강, 박하, 고수, 산초, 고추 이런 것들도 허브랍니다. 이러한 허브들을 잘 이용하면요, 생선이나 육류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들을 제거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요리에 풍미를 더해줄 수 있으며 영양가도 높일 수가 있지요. 이러한 허브는 다양하게 이용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아로마 오일로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입욕제나 비누, 그리고 향초, 방향제, 그리고 먹는 차로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브들은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이용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즈마리의 경우에는 집중력 향상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수험생들한테 많이 이용되어지고요. 라벤더의 경우에는 곤충에 쏘이거나 물린 데에 좋다고 해서 모기 물린 데에 그 오일이 많이 쓰이고, 또 신경쇠약이 좋다고 해서 우울증 치료에 그 테라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바질이나 타임, 또 민트류 같은 경우에는 소화 기능에 좋다고 합니다. 고수나 딜, 차이브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통 생선 요리에 많이 쓰이고 베트남 음식 같은 쌀국수에 많이 쓰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성인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러한 허브를 키울 때는 양지 바른 곳이 좋은데요. 햇볕이 좋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습니다. 실내에서 키우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아파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만약에 키운다면은 베란다가 좋겠죠? 허브는 바람만큼이나 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이 마르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겨울에는 추위에도 강하지만 우리가 화분에서 키울 때는 화분에 물이 많이 고여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노지에서도 뿌리가 살아있을 만큼 추위에 강하니까 여러분들 위에 부분이 죽었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요. 봄에 물을 계속 줘보세요. 그러면 다시 싹이 나옵니다. 허브는 삽목이 참 잘 되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가지를 잘라서 크게 꽂아 놓으면은 뿌리가 내려서 다시 개체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번식하는 거죠.
비료는 너무 많이 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연 2회 정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잘라주어서 새순을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거는 새순에 좀 더 향이 좋고 맛도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자주 해주면 좀 더 풍성하게 기를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엄청 뻗어나가기 때문에 밭에다가 다른 작물과 심을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허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보내드린 애플민트를 이용해서 모히또 음료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미처 여러분께 보내지 못했던 가거름하고 설탕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보내드린 애플민트에 위에서부터 한 3-4칸 정도의 줄기를 잘라주세요. 잘라준 잎과 라임을 깨끗하게 씻어 놓습니다. 씻어 놓은 애플민트와 설탕 그리고 라임즙을 컵에 넣고 수저로 으깨줍니다. 네, 여기에 얼음을 넣고 탄산수를 부어줘요. 남은 애플민트 잎하고 라임을 얇게 저면서 모양을 내어줍니다. 네, 이것을 저어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 하시다를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시다로 대박났죠? 네, 자, 쿠바에서도 유명한 모히또 오늘은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라임 예쁘게 생겼죠? 우리 예쁜 딸 같아요. 동글동글 짤막하게. 네, 이거를 반만 이용하겠습니다. 다 안 넣으셔도 돼요. 아유, 이쁘죠? 이쁘죠? 살짝 해주고요. 설탕을 스푼으로 2숟가락. 허브를 선생님이 밭에서 직접 따오셨어요. 이 민트는 이렇게 이 어린 잎들이 훨씬 더 향이 좋고 모양도 이쁘거든요. 그거를 한 15잎 정도 넣어주시고요. 작은 거 위주로. 라임 즙이랑 설탕이랑 페퍼민트랑 같이 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려오셨어요. 이렇게 애플민트 민트를 넣어갖고 이렇게 얼음종하고 일부러 모양 좋으라고 우리 수압 이용하시라고 얼려오셨네요. 라임 트랩이 탄산수입니다. 이 탄산수를 넣어줄 거예요. 오늘은 무알콜 모히또거든요. 원래 모히또가 칵테일이에요. 원래 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술을 빼고 탄산음료를 넣고 설탕을 넣어서 모히또를 만들어요. 모양을 만들어야 되죠. 네, 지금부터는 윗부분이 잘렸지만 그 허브를 우리가 화분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허브가 윗부분이 잘렸지만 금방 다시 두 가지로 날 거예요. 한 가지에서 두 가지로 늘어나면서 조금 더 풍성하게 기를 수가 있지요. 네, 지금부터 애플민트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화분에 구멍에 돌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깔망을 깔아줍니다. 난석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배수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 빠짐이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보내드린 난석을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흙을 부어서 적당히 화분의 깊이를 만들어 줄 건데요. 지금 보내드린 애플민트보다 화분이 좀 크거든요. 일단은 흙을 좀 부어보고 그 깊이를 한번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민트가 흙이 별로 없네요. 너무 깊죠? 다시 흙을 좀 더 부어줄게요. 사실 보내드린 화분은 보내드린 애플민트보다 좀 과하게 커요. 화분을 점진적으로 늘려주시는 게 좋은데 그것은 통기성이나 배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잘못하면 과습해서 죽기 쉽거든요. 한참 동안 분갈이는 안 해주셔도 되지만 물갈이는 잘 관찰해 주세요. 이렇게 허브 모종을 넣고 흙을 채워주면서 화분을 심어줍니다. 살짝 눌러주시고요. 화분의 흙은 너무 많이 넣어주지 않는 게 좋은데요. 이거는 물을 줄 때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살짝씩 가지를 벌려주시고요. 통기성이 좋게 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심어주면은 다 된 겁니다. 이름표를 꽂아주시고 물을 주신 다음에 양지 바른 곳에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3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쁘게 잘 심어졌나요? 이제부터는 물을 주면서 열심히 관찰할 일만 남았어요. 허브를 살며시 만져주면 여러분께 좋은 향기로 보답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분도 엄청 좋아지겠죠? 이것으로 오늘 허브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